백선엽 장군으로 좀 이제 얘기 돌리려합니다. 네. 저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제일 좀 최근에 약 오른 것이 그 보훈처 장관이 처장인가 뭐 그 책임자가 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백선엽 유족이 대전을 선택했다. 좋다 그랬다. 이야. 그래서 뭐 이걸 바꾸고 어쩌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바꿔달라고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고려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 이렇게 약은 약 오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런 아니 이게 대한민국의 저 보훈처 관리입니까? 파렴치하네요. 그런 것을 보고 듣고 있었던 대통령이다. 그 보훈처 장관 그 말을 뭐고 너 책임자고 이런 걸 잘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흥분한 것은 내일까지죠. 네. 예. 오늘이라도 뭐 문재인 뉴딜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그럼요. 예. 문재인은 오늘이라도 국장을 선언해야 하고 요 앞에 와서 조문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나 나는 문재인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형식적이나마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가 어디가 걸려 있습니까? 김정은한테 걸려 있죠.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물어보면 김정은 그놈 새끼 그뭐 반동 문제 수계를 왜 하냐 이렇게 네. 겁나서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엔에서 인권 뭐 결의안하면 한국에 빠지거나 기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런 놈의 나라가 부끄러워요. 한때 극복이기님 감사합니다. 극복이기님. 네. 한때 그 민주당 정권 때 네. 북한 인권 대사를 한 분이 있어요. 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 양반이 이제 제네바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해서 하여간 뭐 김일성이를 막 12번인가 만났다고 아주 이북 통이에요. 네. 박지원 비슷해요. 오늘 박지원 얘기는 안 했어 이제. 그런데 그 양반이 가서 내가 뭐 북한 인권 대사라고 어쩌고 해서 내가 잘 아는 선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이제 형님은 뭐 인권 문제로 해서는 한계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인권 문제 없어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 아니 세상에 북한 인권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이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거야. 에? 아무리 그 자리가 좋다 이러서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비판을 했더니 책을 요만한 팜플렛 자기 책을 하나 네. 타블렛 조그만 걸 하나 책을 보는데 그 북한의 인권이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거기 뭐 인권의 문제인가 뭐 그런 책에 가서 쫙 읽어봤더니 세계의 인권 문제를 쫙 썼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인가 썼어요. 그것이 소위 북한 인권 대사의 좌표입니다.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건 김정은의 눈치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아니 뭐 쉽게 말해서 김여정의 눈치 때문에 못 보는 거야. 그와 보니까 지난번에 6.25 때 6.25 전에 우리 전상자들이 미국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 네네 유해 송하는데도 그냥 건성으로 하고 그다음에 현충일 뭐 6.25 때도 뭐 보면 뭐라고 했냐 그때 치사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살짝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왜 잊지 않겠다는 for what 하는 얘기는 안 해. 그냥 당신 죽었다는 걸 잊지 않겠다. 그게 무슨 의미야? What does it mean by that?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쪽에 말 조심을 하는 거야. 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게 앉아 있는 사람이야 말이야. 그리고 오늘 와서 뻔뻔스럽게 그거 싹 없애겠어요. 문재인 뉴딜을 발표한다고. 그게 오늘 발표할 일입니까? 발표하려면 진작 발표하든가. 하든가 나중에 아니면 하든가. 뭐 네? 며칠 있다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 뭐 오늘 뭐 개인적으로 이것이 몇 시간 후인가 전파를 탈지 모르지만 오늘 내일까지 네. 문재인이가 세종대왕 이 앞에서 급시로 나와서 네. 여기 와서 조문해라 이거예요. 이거 생방송 지금 나가고 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생방송. 조문해라 이거예요. 조문해라. 그러면 그나마 나 용서하겠어요. 그리고 뭐 엊그제 내가 저 백선엽 얘기를 하면서 나 참 눈물이 나서 얘기를 못했는데 네. 그 얘기가 나오니까 백선엽 대장 장군이 그래 뭐 나 그 사람 싫어한다면 내가 거기 안 가겠다. 100세 먹은 대원로가 자기 자리로 봤대요 가서 네. 얼마 전에 네. 여기 뭐 대장님 요 근처에 그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가 묻힐 땅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뭇해 생각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서러웠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나 뭐 이게 안 붙여도 좋다. 대전 가겠다. 그 얘기를 본 저 그 자제가 아니 백선엽 장군도 거기 가겠다 그랬는데 왜 잔소리냐 이랬나.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문재인은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뭐 박원순이 뭐니 그거 다 떠나기 전에 그렇죠. 백선엽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하는 걸 봐하고 그의 인간적인 척도를 가름하겠습니다. 미국 같으면요 전쟁 영웅인 메가더라든가 아이젠하워라든가 이런 사람이 당연하죠.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저것이 족보가 이상하다, 뭐 아버지가 어쨌다 온갖 루머, 어떤 소문, 진짜 소문 막 섞어서 나오고. 그리고 또 북한에 가서 평양에 어디 가서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한 10만 명 모였대죠. 능라도 경기장에. 하니까 나 남쪽 대통령이 이러고 앉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나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배짱이야. 남쪽이라고 그랬죠. 예? 이런 사람을 가지고 나는 요새 그 좌파 진영에도 상당한 이념적 노선의 분화를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그 사람 피해는 안 보겠지만 진중권이 같은 사람은 네. 좌파에 있으면서 할 말을 딱딱 하는 사람이에요. 네. 나는 그런 정도의 좌파는 대한민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 네, 그렇죠. 내 엊그제 어디 거리에서 네. 우연히 만났어요. 야, 나 니 참 좋아한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같이 네. 지나가면서 나 니 주목하고 있는데 자네 참 나 좋아한다. 그런 그 올곧은 소리가 조금씩은 있기는 하지만은 이 나라의 소위 진보 중도에서 좌파라고 했던 사람 네. 정신 차려야 돼. 왜 김정은이 똘마니 하고 거기다 나라 갖다 바치려는 사람들한테 같이 묻어서 가려고 하냐 말이야. 그렇죠. 예? 네. 이게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네. 이 나라에 건전한 진보주의자들은 있어야 합니다. 네. 응?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보수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그럼요. 엉뚱리도 많지 않아요. 보수도 뭐 탁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뭐 이런 그런 엉터리 것도 소리 하는 놈. 그전에 있었죠. 다그 업보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의 진정한 정의와 평등을 생각하는 진보주의자들 정신 차려요. 옛날에 일제 때도 그랬습니다. 네. 일제 때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우리가 대안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때 막스 레닌, 특히 레닌의 민족주의, 민주전선 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전략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가기 전에 민족주의, 부르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네. 먼저 전제돼야 한다. 하니까 많이 쫓아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레닌한테 운동자금 받으러 보스과에 쫓아가고 그랬어요. 네. 많아요. 다 아는 사람. 그리고 또 뭐 김구 선생은 안 갔죠. 근데 김구 선생도 누구 사람을 보냈다고 그래요. 네. 간접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김립이라는 사람이야. 설립자. 그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김구 선생한테 적당히 안 하고 중간에서 적당히 뭐 해달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은 암살당했어요. 누군가에. 네.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돈 가지고 레닌이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당시에 해방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에서 민족 해방의 논리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었던 건 그럼,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북한으로 갔잖아요. 네. 북한에 가서 김일성한테 다 죽었잖아. 네. 제목이 뭡니까? 미제 합작, 미제 간첩이야. 이것은 반동전자.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박헌영까지 봐줄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사람 근처에서 따라갔던 어떤 그 뭐랄까 목가적인 공산주의자들 네. 예? 많이 있었습니다. 응? 그래서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에게 진정한 힘의 이념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를 들면 독일의 빌리 브란트나 네. 뭐 슈레더나 카르 슈미츠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는 온갖 사회민주주의가 좋잖아요. 네. 나는 콘라드 아데나워의 기독교 민주당까지 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나라가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왜 끝에 가면 저쪽에 붙어가고 나를 법석을 쳐요. 그리고 백선엽 장군 얘기가 나온 김에 예, 예. 오늘 제가 느낀 건데요. 예. 한 번에 한 20명 정도가 한 번에 쭉 들어가서 딱 하고. 딱 하고 쫙 빠져요. 네. 그러면 그냥 줄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 저기 아까 저 지하철 입구부터 네, 거기서부터 끝도 없이 있는데 20명씩 쫙 빠지고 쭉.
그 인원이 엄청난데 어제는 내가 비가 막 쏟아질 어제 때. 비가 오는데도 우산 들고 엄청 갔잖아요. 그때가 있었어.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말하자면 백선엽 장군이 6.25 때 우리나라를 구했는데 지금 또 구하는 거 아닌가? 돌아가심으로써 왜냐면 광화문 광장을 못 열었잖아요 지금. 예, 박원순이가 좀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마침 박원순이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망하고 백선엽 장군도 같은 시기에 돌아가셨는데 그 물밀듯이 진짜 그때 우리 애국 집회 뭡니까 개천절하고 예. 한글날 할 때 네. 그 이후에 처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물밀듯이. 예.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애국심을 다시 이제 막 백선엽 장군이 우리 국민들한테 불러일으켜서 이게 도화선이 돼서 말하자면 폭발적인 뭔가가 일어나는 운동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네. 역사적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장 선언하고 어쩌고 하면 그게 가라앉겠죠. 예. 가라앉겠지만 아마 그 사람 못 할 겁니다. 김정은이 무서워서 못해요. 못 할 겁니다. 못하고 정말로 부끄러워요. 어떻게 조선이 이렇게 돼버린가. 부끄러워요. 아니 그리고 북한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지 할 건 하고 얘기를 해야지. 네. 그게 뭐예요? 창피해요. 창피해. 그리고 다른 나라 특히 저 건너편 저 바다 건너는 일본 네. 자식들 네. 자식들에서 미안한 걔들이 우리를 얼마나 속으로 조롱하겠어요. 저 미국에 있는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고. 정말 부끄러워요. 아니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품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 김학의 그 법무차가 나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어디 가서 그 뭐 건설업자한테 무슨 접대 받아가지고 그 뭐 어디 별장 같은 데 가서 술 먹고 딴따라고 춤추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이거 김학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그 구질구질하게 몇 년 전에 지나간 것을 대통령 일국에 했더니 그거 다시 조사해라. 그래. 참 창피한 일이죠. 아니 그래가지고 조사해갖고 또 그게 나왔으면 몰라. 그렇죠. 엉터리 아니에요. 네.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어이 창피해. 그는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창피하잖아요. 우기다 그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또 우기고.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190만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어쩌고 뭐 하여간 뭐 IT를 가지고 어쩌고 웃기고 앉아 있네. 지금 그 얘기를 할 때입니까? 진짜 웃기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뭐 죽은 누가 산 중달을 뭐 잡는다는 말이 있죠. 예. 제갈량이가 예. 뭐 어쩌고 하는 것처럼 지금 죽은 원순이는 산 문재인에게 어떤 의미에서 치명타를 가하게 된 것 같고 예. 스스로의 자기 그렇죠. 이 편에 이쪽에서 전혀 대접받지 못하는 영웅, 백선엽 장군은 결정타를 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말을 과장하지 아니하고 네. 이 시대가 마무리를 짓는 걸로 쏜살을 같이 갑니다. 그거 맞습니다. 이런 그 시대가 변할 때 이런 사건이 보통 때는 안 일어납니다. 예. 안 일어나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뭐 안희정 지사가 어쩌고 저쩌고 한 것은 그 이해할 만하죠. 예. 그 사람은 뭐 아예 데리고 어디를 가고 난리를 쳤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뭘 앞으로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건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그래서 그 양반의 정치적 위상과 잠재력에 대한 시기, 질투가 더 돋보이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좌파도 분화가 불가피하게 벌어질 겁니다. 벌어져서 우여곡절 끝에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착되는 계기가 와야 되겠는데 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말만 떠들고 행동은 이게 문제예요. 근데 보수가 아니라 시민들에 의해서 예. 절단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지금 의원님 잘 지적하신 대로 그
세기말 시대말 그 현상이 한두 개가 동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박원순 사망, 윤미향 사건, 거기 영웅의 푸대죠. 박지원의 국정원장, 박지원의 국정원장 이게 엄청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 며칠 사이에 그냥 막 되지도 않는 그럼요. 이게 엎어져서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저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경재 의원님도 그렇고 8.15를 지금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2의 광복을. 예. 이걸 혁명을 일으키는데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 8.15 전에 완전히 엎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시민에 의해서. 우리는 그 하여간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6일 정도의 사람을 모아서 네. 모아서 문 대통령에게 하야를 하시오. 네. 하야를 하시오. 그래서 그 목소리와 음성으로 문 대통령이 조용하게 물러나는 방법을 택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이 선거 부정이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선거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해야 되니까 이 양반이 적당히 뭉개갖고 지금 재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김명수 대법관도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그냥 가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입법, 행정, 사법 다 잡고 있어요. 네. 공수처까지 맺는다고 하네요. 네. 내가 공수처 맺는다고 하면서 몰라. 꼭 그렇게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옛날에 기원전 1700년 전인가 네.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제6대 황제 그 누구예요? 그죠? 하무라비. 네, 함무라비. 6대 왕인데 나중에 황제 최초의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하무라비 법전을 만들어낸 그렇죠. 나중에 그 법에 의해서 지가 처형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박원순이도 네. 지가 그거 실컷 만들고 지덫에 걸린 거예요. 음. 지덫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정말로 국가와 민중 앞에 천하의 운세를 알고 겸손하게 와서 우선 세종 대왕 앞에 있는 거기 와서 큰절하면서 엎드려 바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해주면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마음이 약해. 네. 가면 확 풀어져요. 그게 마지막 살 길인데.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때 예. 그러면 부정선거는 자기 밝히면 그냥 불미스럽게 다 죽는데 전에도 자기네들 다 죽어요. 근데 이 저 영웅 백선엽 장관한테 무릎 꿇고 통렬히 사과하는 모습 보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국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네, 네. 이게 복잡하니까 네. 오늘 국장처럼 네. 국장처럼 현충원에 모시고 내가 정말 백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도 정상궤도로 돌아와서 또 선거에 의해서 네. 이렇게 천천히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절차를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의 그 정치적인 현상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소위 vortex라고 했죠. 네. VORTX. 아주 혼란과 카오스에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지나가기 바라면서 공수처 몇 놈 잡아 챙기고 그래서 어떻게 힘으로 지나가고 누르려고 그러면 이거 못 막습니다. 이제는. 안 될 겁니다. 이제는 안 돼요. 안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박원순 세력들도 다른 나름의 그 나름의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우리 왕초가 죽었냐?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나는 전부 보따리 사갖고 대깨문처럼 확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 세력들이 분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여기 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말씀하시죠. 문 대통령이 시간이 짧지만 아무리 세상에 늦어도 완전히 늦은 법이라는 게 없거든. 네. 오늘 이 순간이라도 그냥 털털이 그냥 그 옷 입은 채로 내왔어. 김정숙 여사 오면 더욱 좋고 나와서 대장님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 현충원 모시라는 지시 빨리 하고. 아니 와서 이거 절만하면 이제 저 원어촌 놈들 와갖고 각하 이거 빨리 해야 합니다. 또 날 칠 테니까 그거야 알아서 하고. 그래도 대통령 입으로 명령을 해야죠. 이게 잘못해 처리한 건데 국립현충에 당연히 모셔야 할 분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정치라는 건 현실이니까. 네. 김정은이가 대화를 할 일이 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아 내가 우리 장군 여부시 갖고 시비를 걸어?
왜 그걸 못하냐 말이야. 옛날에 지금부터 1000몇백 년 전에 김춘추가 네. 사만통일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갔어요. 네. 그때 천하의 연개서문이가 강력한 네. 동북아시아 최고의 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저기 경주 쯤에하는 호리호리하는 젊은이가 와서 사만통일합시다 이러고 갖고 이 자식 웃기는 자식이야. 그 뭐라고 하니까 말을 잘 안 먹히거든. 지 말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네. 감옥에 넣으면 그때는 뭐 목 근처로 칼 한번 슬쩍 지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목을 다 잘라버릴 필요도 없어. 장비처럼 힘쓰고 뭐 조자력이 있잖아. 청령 연월들은 목을 다 뼈를 끌어버릴 필요도 없어. 살짝 피만 나면 죽어. 그렇죠. 네. 그런 판이 됐어요. 그런데 신라에서 김유순이가 이 잘못하면 김춘추가 죽겠거든. 그래서 10,000명의 결사들을 만들었어. 그거 가지고 딱 접경에 섰어요. 신라 고구려 접경. 10,000명 가지고 들어가서 고구려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김유진의 결기는 10,000명이 다 죽더라도 쫓아가서 니들 김춘추를 살리기 위해서 간다. 하고 탁 덤벼들었어. 그래서 화랑 관창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연개소미가 겁나서 풀어줬어요. 네. 그런 결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에는 김춘추도 없고 김유신도 없어. 지금 이 시대예요. 예. 그리고 가서 그냥 살살 빌고. 그런데 그 정권이 지금 이 정권도 비슷해요. 김정은이도. 그때도 동양 최고의 무력을 가지고 있지만 남생, 남상, 남건 그 세 아들이 불화해가지고 깨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남생은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나중에 쳐들어올 때 맨 앞에 선봉장으로 찾아봐서 그따위 짓거리 해가 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력을 가지고 그 천하를 호령하려고 하는 김정은의 꿈은 연개소문처럼 깨집니다. 그 무력을 동족을 향해서 그러면 됩니까? 그렇죠. 행여나 일본에서 또 뭐 한다면 아니 또 뭐 중국으로 하든가. 중국으로 하든지. 네. 이것들이 말이야 동족 5,000년의 같은 언어, 같은 민족,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족 같에다가 그걸 서울을 불바다를 만든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는 집단하고 걔들이 무서워서 사성장군 이 나라 최초의 육군 참모총장 6.25의 전 세계가 존경하는 우리의 위대한 군인의 제사를 이 앞에서 지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지금 시끄럽게 떠드는구나. 상여가 나가든 말든 관계없어. 이러고 앉아서 지금 청와대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좀 약간 두려움에 떨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4.15 총선에 분노한 국민들의 수준들을 봤는데, 야 이거 뭉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거 밝혀지면 우리 다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잡고 뭉개자 하고 있는데 이 영웅의 죽음으로 인해서 들끓는 시민들의 분노가 부정선거에 분노한 거에 대한 이게 막 덮어씌우기 돼가지고요. 폭발력이 이게 1 더하기 1은 2인데 그거는 이제 자연과학이고 1 더하기 1의 폭발력이 이게 뭐 10, 20으로 그냥 완전히 오늘 광화문에 나온 분들이 이 분노가요. 부정선거 나왔던 분들도 거기서 만났는데요. 이게 아주 아주 폭발 직전입니다. 아니, 아주 뭐. 그럼요. 지금에도 달려들어서 다 때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박원순이 상가에 와서 옛날 동지적 네. 의리를 지킨다고 이해찬이가 말하는 거 보세요. 그 이해찬이가 이 정권의 신용을 떨어뜨린다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나도 그놈한테 그 친구한테 고소당하고 나도 지금도 집행유예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이해찬이 그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장 사퇴하고 나가야 합니다. 뭐 말로 사과한다는 거 지 말로도 안 하고 무슨 시켰어. 그런 건방진 자식이 말이야. 이해찬의 악행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되는데도 이 핵심 정권의 힘을 계속 가지고 가면 이건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아니 벌써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정권을 움직이는 핵심 좌파 원탁 회의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요. 이 나라 좌파가 누구냐? 많죠. 많은데 그 핵심이 누구냐?
지금 딱 문재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많이 찾을 거 없어요. 임종석이 예. 무슨 정의용 후임되는 서훈이, 예. 박지원이, 예. 저쪽에는 무슨 정세현이 예. 평통수석부장 하는 예. 말하는 거 보세요. 예. 걔들이 좌파들이 얘들만 딱 치워버리면 이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좌파들은 다 문재인 쪽에 다 결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반개야, 반개. 반개해서 그 세력을 이용해서 좀 이겨볼까 하다가 꽈다당 당했는지 어쨌는지 그 의혹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이재명이 같은 사람도 그런 핵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나름대로 이 대중적 인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안희정도 내가 개인적으로 좀 잘 알아요. 네. 안희정도 좌파긴 좌파지만 한때 대중적 인기 상당했죠. 아니 인기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을 많이 취합니다. 그 사람이 재밌는 건 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충청남도 도지사를 할 때 네. 제가 자유총연맹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디 가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고 네. 뭐 밥 먹고 뭐 그러고 있으면 보통 지사나 시장들이 와서 축사하고 가요. 한두 시간 있다.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오. 야, 안 지사, 니 하는 일 없냐? 이제 가도 돼요? 아니요, 나 여기서, 형님, 나 여기서 뭐, 하루 종일 뭉기려고 결심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렇게 충청남도 멤버들 다 왔는데 여기서 얼마나 좋은 정치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열려있네, 자유총연맹. 예. 좀 그 행사인데. 그래서 나는 안희정의 그 열린 마음을, 얘가 참 괜찮은 애구나. 그마가 좀 흠이 됐던 것은 대선 자금 문제 때문에 좀 어쩌고저쩌고 했죠. 그거야 뭐 불가피하게 걸린 거니까 지가 먹으려고 걸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상당히 오픈마인드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안희정이도 탁 가잖아요. 네. 응? 아까운 사람이야.